안녕하세요. 정목글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문법 파트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다루는 문법 파트는 이런 거예요. 높임 표현, 시제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없이 쉽게 구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구사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높임 표현을 틀리게 쓴다던가 아니면 피동 표현을 잘못 쓴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를 높이겠죠? 여러분, 주체랑 객체 이런 말뜻 알고 있어요? 주체는 그 문장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겠죠? 그 다음 객체라는 거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객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행동이 미치는 대상, 객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올 경우 객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상대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 누구일까? 청자. 대상, 상대를 높일 때 상대 높임을 쓰는 거죠. 보통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할 때 또는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높임말 써요. 존댓말 써요. 그거를 상대 높임이라고 말해요. 자, 요 높임 표현을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어로 끝나는 말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근데 많이들 까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가봅시다. 일단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쌤이 써놨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어로 끝나는 것들이 7가지가 있어요. 7개의 문장, 성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또 서술어, 관형어, 보어, 독립어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높임 표현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저 3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쟤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너에게 간다. 얘들아,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야 아니면 너야? 그죠? 그러면 그가가 주어인 거예요. 그가 너를 좋아한다. 자, 좋아하는 주인공이 누구야? 그예요. 그래서 그가가 주어예요. 할머니가 너에게 간다.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할머니가 움직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어. 그 다음에 그가 할머니에게 간다. 요것도 그가 할머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가. 할머니가 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가. 그래서 보통은 요런 걸로 끝나는 말들이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렇게만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가 있으면 무조건 주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의 주인공을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 주어는 아주 많이 생략됩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우리가 친구한테 야 너는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밥 먹었냐는 거야. 네가 밥 먹었냐는 거지. 그래서 주어는 생략이 잘 되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어와 부사어는 아까 쌤이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객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거든. 근데 부사어는 보통 방향을 나타내. 그가 너에게 간다 라고 했을 때 그가 가는 방향이 누구 쪽이야?
네 쪽이죠. 여러분 그러면 너에게는 부사어인 거예요. 그가 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죠. 너를은 목적어예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나요? 목적어는 을로 끝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만약에 그가 너 좋아해, 그가 너 좋아해처럼 을을이 생략되어 있으면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목적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할머니가 너에게 간다. 얘들아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가 무슨 어겠어? 부사어겠지. 그가 할머니에게 간다. 이번에도 방향을 나타내죠. 할머니에게가 무슨 어예요? 부사어예요. 그가 할머니를 좋아한다. 을을 붙었으니까 무슨 어예요? 목적어고, 그가 너를 좋아한다. 이번에도 을을 붙었으니까 무슨 어야? 목적어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비슷한 문장이에요. 그가 너에게 간다. 그가 할머니에게 간다. 그런데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온 체언을 살펴보니까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이럴 때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체 높임을 해야 될까? 객체 높임을 해야 될까? 자, 생각해봐 얘들아. 주체 높임일까? 객체 높임일까? 지금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어? 객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어? 객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객체 높임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어떻게 쓰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따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였거든요. 그가 너에게 간다. 요 문장이 있고 할머니가 너에게 간다. 요 문장이 있을 때 주어가 그에서 할머니로 바뀌는 순간 높임의 대상이 어디 자리에 온 거야?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온 거야. 이럴 때는 주체 높임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평소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할머니가 너에게 간다. 조금 싸가지 없게 느껴지죠?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분? 할머니께서 너에게 가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와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게 주체 높임을 하는 거예요. 자, 객체 높임 한번 해볼까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올 경우 그가 너를 보다. 그가 할머니를 보다. 자, 얘들아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지. 다시 한번 읽어봐. 그가 할머니를 보다. 조금 싸가지 없지?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 할머니를 뵙다.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여요. 이런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였으니까. 그가 너에게 묻다. 얘들아 너에게는 무슨 어라 그랬지? 목적어야 부사어야? 부사어야. 그가 너에게 묻다 해서 그가 할머니에게 묻다. 자, 이번에는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공손해 보여요? 그가 할머니에게 묻다? 아니야. 할머니께 묻다 말고 뭐 할까? 여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알맞아 보이죠? 왜냐하면 객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 한번 봅시다. 대화의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건데 야, 이거 뭐야?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상대가 누구예요? 야예요. 여러분, 야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할머니한테 이게 뭔지 묻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 없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공손해요. 이런 거를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임 표현을 공부할 때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 놓고 그 대상에 맞는 높임 표현을 실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제일 간단한 상대 높임부터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